대놓고는 오는 9월 5일 UFC 파리 메인 이벤트에서 살라딘 파르나스와 맞붙을 예정인데요. 최근 서미션 라디오에 출연해 파르나스의 팬들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발표 이후 정말 미친듯이 살해 협박을 받고 있어. 베누아 생드니와 싸웠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 프랑스어로 내가 죽을 거라고 하거나 자기들이 나를 죽이겠다는 식의 메시지가 계속 쏟아지고 있어. 살해 협박 메시지가 정말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 베누아 생드니도 프랑스인이긴 하지만 워낙 예의 바른 사람이라 그를 따르거나 응원하는 사람들도 완전히 개자식 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 하지만 이번 상대 팬들은 정말 미친 것 같아. 그래서 이 녀석을 잠재워버리면 정말 짜릿할 것 같아. 한편 데이나 화이트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코너 맥그리거가 1년 동안 경기를 뛰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UFC 데뷔전에서 더스틴 자코비를 TKO로 꺾은 마고메드 사이도프가 힘든 시기에 바이터 워커에게 남몰래 도움을 받았던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바이터는 정말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야. 우리 러시아인들처럼 서로 돕고 의지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전혀 이기적이지 않고 친절하면서도 솔직한 사람이야. 샤라가 말하듯 마음씨 좋은 러시아 남자 같은 사람이야. 나는 그에게 좋은 감정밖에 없어. 난 2022년부터 바이터를 알고 지냈어. 그동안 파이터로서도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졌다고 생각해. 무엇보다 친근하고 활기찬 성격이 정말 마음에 들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네 곁에서 도와줬어. 몰래 내 가방에 현금을 넣어두기도 했지.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빨래하려고 짐을 꺼내다 보면 가방 안에서 돈이 나오는 거야. 한 번은 단백질 보충제를 가져다 준 적도 있는데 그런 선행을 내 아무도 모르게 해. 우리 종교에서도 좋은 일을 하되 남몰래 하라고 가르치잖아. 바이터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집에 돌아와 가방 안에서 현금을 발견한 게 몇 번인지 셀 수도 없어. 그럴 때마다 누가 이런 거야 왜? 라는 생각이 들었지. 그러다 다시 체육관에 가면 바이터가 나를 향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라는 듯한 손짓을 했어. 그래서 나는 그에게 정말 따뜻한 감정만 가지고 있어. 또한 경기 후 UFC와 인터뷰에서 무하마드 사이도프는 UFC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까지 가족의 생계를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막막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아. 승리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고 나를 응원하러 와준 사람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줄 수 있었어. 이렇게 큰 무대에서 내 실력을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 기분 좋은 감정뿐이야. 난 이길 준비도 돼 있었고 질 준비도 돼 있었어. 내 목표는 그저 나가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는 거였지. 물론 더스틴은 경험이 정말 많고 훌륭한 선수야. 하지만 그는 나이가 조금 더 많고 나는 조금 더 빠르지. 어떤 날은 모든 게 잘 풀리고 어떤 날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 나는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운 좋게도 오늘은 잘 풀렸어. 모두가 더스틴의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킥복싱 실력을 이야기했지만 나도 도서관에서 책만 읽다가 여기 온 건 아니야. 나 역시 나름의 커리어를 쌓아왔고 내 실력을 보여줄 수 있었어. 내가 이곳에 있을 자격이 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었지. 어쨌든 모든 게 잘 풀려서 기뻐. 하지만 이게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이게 내 일이야. 나는 여기에 나와 내 일을 잘 해냈고 그게 다야. 솔직히 이번 경기를 통해 새로운 팬들을 얻고 이젠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아줬으면 좋겠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나는 집에 있으면서 가족을 먹여 살릴 돈을 어디서 마련해야 할지 몰랐어. 이 운동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볼 생각까지 했지. 솔직히 지금은 팬들이나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어. 아직 가족을 제대로 부양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거든. 이제 UFC에서 그걸 해낼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이 정말 기뻐. 한편 다니엘 코미어는 UFC 아부다비 대회 이후 마고메드 앙클라이프가 타이틀에 도전할 자격이 충분하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앙클라이프에게는 피니시가 필요했어. 세계 랭킹 9위 선수를 상대하는데 네가 랭킹 1위 도전자이자 전 챔피언이라면 그런 선수는 반드시 끝내야 돼. 결국 앙클라이프는 그렇게 해냈지. 경기가 워낙 느리게 흘러갔기 때문에 우리도 지켜보면서 꽤 혹독하게 평가하고 있었어. 그러다 두 번째 라운드 중반쯤 앙클라이프는 보그단 구스코프가 자신과 제대로 맞붙으려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챘어. 앙클라이프는 계속 앞으로 나가며 압박했고 재미있는 경기를 만들려고 했지. 하지만 구스코프는 계속 뒤로 물러나면서 옥타곤 바깥쪽만 맴돌았고 정면 승부를 하려 하지 않았어. 앙클라이프는 UFC 320에서 알렉스 페레이라에게 충격적인 방식으로 벨트를 잃었어. 이후 오랫동안 경기에 나서지 않았고 훈련 캠프에도 많은 변화를 줬다고 말했지. 솔직히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공격성을 보면 자신이 피니시를 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나 피니시를 더 적극적으로 노리기 위해 뭔가를 다르게 준비한 것 같아. 지금 라이트 헤비급의 구도는 조금 애매해. 새 챔피언이 탄생했고 알렉스 페레이라는 헤비급으로 올라갔어. 자마의 히도 헤비급으로 올라갔지. 그래서 타이틀전을 치렀던 선수들 중 상당수가 체급을 떠났고 준비된 젊은 도전자들도 아직 많이 나타나지 않았어. 앙클라이프가 이번에 피니시 승리를 거둔 덕분에 새 챔피언 칼로스 울버그가 복귀하면 다시 UFC 타이틀에 도전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어. 하빕 누르마고메도프가 자신은 MMA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고트는 두 명이야. 존 존스와 효도르 에밀리아넨코지. 나 자신을 역대 최고로 꼽겠냐고. 객관적으로 말하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어. 탑 10이나 탑 15 정도라면 몰라도.